네, 안녕하십니까. 바른송내과의 신원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갑상선과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조금 여러 면에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갑상선은 아무래도 슈퍼피셜하게 있고 CT나 이런 것보다도 갑상선 자체에서 먼저 1차적인 진단을 내려야 되는 것에 비해서 신장이나 부신은 깊숙이 있고 또 깊숙이 있기 때문에 초음파를 보는데 가려지는 것도 많고, 갑상선은 리니어 프로브를 보지만 이 부위들은 리니어로 보기가 어려운 부위들입니다. 그리고 갑상선은 또 의심하고 보는 경우도 많지만 신장, 부신 뭐 이런 쪽은 우연히 상복부를 보다 보면, 리버를 보다 보면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 물론 뭐 플랭크 페인이나 혈뇨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도 꽤 많다는 점이 좀 차이가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순서로 신장, 부신, 방광 순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드니 초음파에서는 우선 사이즈, 쉐입 봐야 될 거고, 블러드 플로우가 어떤지, 그 다음에 다른 인펙션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인저리 여부, 그 다음에 스톤이나 튜머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키드니 사이즈는 약 10cm 내외, 9에서 12cm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레벨은 T11에서 L3까지, 그리고 버테브라에서 또는 일라크레스트에서 약 한 5, 6cm 정도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면 되겠고, 라이트 키드니가 당연히 렉트 키드니보다 한 2, 3cm 정도 또는 한 1, 2cm 정도 약간 더 낮은 레벨에 위치한다는 점, 그리고 후복강 장기라는 점이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키드니는 리버, 콜론, 스몰 바울, 판크레아스, 스플린, 그리고 아드리날 글랜드 이런 데 접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키드니는 마이크로 스트럭처를 보면은 크게 파렌카임과 컬렉팅 시스템으로 나누게 되겠고, 파렌카임은 콜텍스 메둘라, 그리고 콜텍스가 사이너스 쪽으로 함유되어 있는 칼럼 오브 벌틴으로 구성되겠고, 컬렉팅 시스템은 이와 같이 캘릭스는 또 마이너, 메이저 캘릭스, 그리고 펠비스도 마이너, 메이저로 나누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펠비스와 그리고 레날 베슬, 그리고 팻, 열브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부위를 레날 사이너스라고 부르고, 이런 부위는 여러 가지 섞여 있기 때문에 이 부위에서는 고에프로 보여서 센트럴 에코 컴플렉스라고 초음파에서는 부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초음파에서 보시면은 콜텍스는 메둘라에 비해서 저에코로 보이게 되겠고, 메둘라와 메둘라 사이로 콜텍스가 함유되어 있는 컬럼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레날 사이너스는 이와 같이 고에코로 있는데, 여기는 베슬, 팻, 펠비스 이런 것들이 섞여 있게 됩니다. 신장의 혈류 공급은 이와 같이 레날 아테리, 그 다음에 세그멘탈 아테리, 인터로바 아테리, 그리고 메둘라를 둘러싸고 있는 아큐에이트 아테리로 이렇게 보이가 도플라에서는 이렇게 관찰될 수 있습니다. 때로 이 도플러를 보면서 픽시스톨릭 빌로티와 엔다이스톨릭 빌로티를 구해서 위치는 인터로바 아테리나 아큐에이트 아테리에서 구하는데, 여기서 레지스티브 인덱스를 구해서 보통 0.5에서 0.7 미만이 정상으로 보고, 이게 올라가 있을 때는 다이비티 인덱스 프로티스라든가 또는 유레트릭 obstruction, 즉 하이드로네프로시스 등을 통해서 키드니의 스티프니스가 증가한 것으로 의심을 할 수 있겠고, 반면 레날 아테리 스테노시스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RI가 떨어져 있어서 이를 진단하는데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신장 초음파를 위해서는 특별한 금식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컴플렉스 프로브를 사용하게 되고, 환자는 대부분 수파인이나 또는 너트럴 데큐비투스 포지션에서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리버나 스플린을 윈도우로 사용하게 되겠고, 관찰하고자 하는 팔을 오른쪽으로 머리 위로 올리고, 그리고 딥 인스피레이션을 하면서 그 키드니를 립케이지 밖으로 밀어내서 좀 더 시야를 좋게 만들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라이트를 볼 때는 거의 미드 엑실라리 라인 레벨에서 이렇게 보게 되겠고, 레프트는
조금 더 뒤쪽에서 포스트렉실라 라인 레벨에서 이렇게 관찰하게 되겠습니다. 키드니는 우리가 서 있거나 누워 있을 때와는 달리 엑시스가 좀 다릅니다. 우리가 서 있으면은 키드니가 11자 모양으로 똑바로 서가 있는 게 아니고 센트럴로, 메디알로 약간 머리 쪽이 메디알로 약간 기울어져 있게 되겠고, 누워 있을 때는 똑바로 있는 게 아니라 머리 쪽은 약간 등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이런 엑시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날 힐럼은 앞쪽으로 바로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약간 메디알 쪽으로 로테이션 되어 있어서 초음파를 할 때 이를 염두에 두고 초음파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초음파를 보게 되면은 라이트 키드니를 볼 때는 이와 같이 리버를 윈도우로 사용하게 되는데 제일 방해가 되는 것들이 이제 이 되겠고, 때로는 콜론 가스가 트랜스버스 콜론 위로 올라온다든가 이럴 때 좀 방해가 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레프트 키드니는 역시 립과 콜론 가스에 의해서 방해를 받기 때문에 이를 잘 피해서 관찰하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또한 이 좁은 공간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또한 그 키드니는 엑소피틱한 네스가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좁은 립과 립 사이에서 이와 같이 부채질 하듯이 패닝 네소드라고 해서 이와 같이 초음파 탐촉자를 이렇게 기울여가면서 틸팅하면서 끝에서 끝까지 관찰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급여에서 허용하는 표준 영상은 이와 같이 라이트, 레프트 모두 다 관상면 장축 영상을 획득하고, 또한 어퍼, 미드, 로어에서 스캔을 각각 촬영하시는 것이 기본 표준 영상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여러 가지 윈도우가 좋지 않아서 좀 보기 어렵다고 할 경우에는 가끔 저는 이렇게 환자를 엎드려 놓고 이와 같이 프론 포지션에서 관찰하게 되면은 앞서 관찰하지 못했던 부위를 관찰하는 경우도 있어서 잘 보이지 않을 때는 이와 같이 환자를 엎드려 놓고 관찰하시고요. 물론 그렇게 해도 이와 같이 립에 의해서 섀도우가 생기는 부분은 어쩔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초음파를 심장을 관찰했다면 이와 같이 에코, 심장 실질의 에코는 어떤가, 또한 심장의 크기는 어떤가, 수심증, 외부가 있나, 또한 심장에는 여러 가지 또 국소 병변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시스틱인지 솔리드인지 감별해야 되겠고, 심장 결석이 있는지, 또한 부신이 보인다면 부신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실질의 에코는 이와 같이 리버나 스플린의 에코에 비해서 다소 에코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레날 사이너스는 콜텍스보다 에코가 훨씬 높고, 콜텍스보다는 메둘라가 에코가 약간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콜텍스와 메둘라의 구분이 고제네시스가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아서 구분이 잘 어렵다. 특정 병의 스페시픽한 소견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인펙션이라든가 또는 레날 베이스 럼보시스나 또는 트랜스플란티드 키드니 같은 경우에는 리젝션도 의심을 할 수 있는 소견이라고 합니다. 그와 같이 CKD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키드니 슈링킹도 일어나겠지만 파렌카임의 에코제네시스가 증가하고, 또한 이와 같이 코티코 메듈라리 디프렌시에이션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키드니에서 국소 병변이 발견되었다면 이와 같이 이게 과연 트루 리전이냐 슈도 리전이냐를 먼저 판별해야 되겠고, 또한 이 트루 리전이라면 과연 시스틱한지 솔리드한지 이걸 구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컴플렉스 시스템인지, 또한 CT에서 사용하고 있는 보스니아 클래시피케이션을 레날 시스트에도 적용해서 적어도 2F 이상의 병변인지 여부를 초음파 검사에서도 확인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솔리드 병변이라면은 이와 같이 솔리드 병변 중에서 제일 흔한 것은 양성에서는 안지오마이오럴 라이코마가 되겠고, 악성 중에서는 대부분은 RCC인데
있는데 RCC는 또 다른 온코사이토마나 AML의 다른 베리언트나 리포마, 베타 이런 것과 감별해주는 그런 능력도 길러야 되겠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릴 때 이와 같이 솔리드 레날에서는 이와 같이 볼 타입이냐 또는 빈 타입이냐 이렇게 했었는데 이름은 복잡지만 결국 엑소피틱하냐 인필트레이티브 타입이냐 뭐 이렇게 불러볼 수 있겠습니다. 빈 타입의 경우에 있어서 제일 대표적인 질환은 트랜지셔널 셀 카시노마가 되겠고요. 그리고 볼 타입에서는 제일 많은 것은 RCC가 되겠지만 의외로 RCC 중에서는 인필트레이티브 타입, 빈 타입으로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볼 타입이냐 빈 타입만으로 감별을 끝내는 것은 어렵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트루 리전이 아닌 섀도우 튜머 같은 경우에서는 이와 같이 제일 흔하게 언급되는 것이 프라미넌트 칼럼 오브 버틴 그리고 persistent fetal ovulation, 드로메다리 험프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프라미넌트 칼럼 오브 버틴은 이와 같이 콜텍스가 사이너스 쪽으로 함이 돼서 이와 같이 사이너스에 있는 튜머처럼 보이는 경우가 이걸 뜻하게 되며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병증이 아니기 때문에 도표상에서 블러드 플로우가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드로메다리 험프는 우리 단복 낙타처럼 이와 같이 레프트 키드니에서 주로 보이게 되며 스플린에 의해서 눌려서 이와 같이 돌출되는 메스처럼 보이게 되는데 이 경우에서도 역시 정상적인 블러드 플로우를 보이기 때문에 트루 리전과 감별할 수 있겠습니다. persistent fetal ovulation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태생기 때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로업들이 퓨전돼야 되는데 퓨전이 불완전하게 되어서 이와 같이 인덴테이션이 된 경우를 뜻하게 되겠고 초음파나 키드니에서 이와 같이 양쪽이 다 인덴테이션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한쪽만 되어 있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또한 정션을 파렌칼마 디텍트 역시 불완전하게 유니언되면서 이와 같이 레날 사이너스 팻이 코텍스까지 뻗쳐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며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그래서 이게 트루 리전으로 오인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부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신은 이와 같이 한 2에서 5cm 정도 길이고 두께는 한 1cm 미만의 두께를 갖고 있으며 캡슐, 콜텍스, 메둘라 이렇게 부분이 되겠고 콜텍스에서는 우리가 흔히 아는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분비하고 있고 메둘라에서는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을 카테콜라민을 분비하고 있습니다. 부신 역시 레트로페리토니아 오간이고 이와 같이 라이트 아드레날 글랜드는 랜드마크가 IVC의 옆에 그리고 라이트 리버의 메디얼 쪽에 위치하는 경우가 거의 90%가 되겠고요. 레프트 키드니는 레프트 아드레날 글랜드의 경우에 있어서는 아오르타의 옆에 그리고 판크레아스와 스플린 후방에 위치하는 경우가 한 40~50% 정도 되겠습니다. 아드레날 글랜드도 정상적인 아드레날 글랜드는 다소 좀 관찰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와 같이 볼 때는 심화부에서 롱지튜디널 스캔을 하면서 약간 사행 스캔을 하면서 라이트 키드니의 어퍼폴 그리고 라이트 리버의 포스티리어 쪽에서 관찰될 수 있겠고 또한 트랜스버스 또는 서브코스탈 스캔에서 역시 그 어퍼폴 쪽을 관찰하면서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레프트 아드레날 글랜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스플린을 윈도우로 해서 보면서 그래서 스플린 뒤쪽 판크라스 테일과 뒤쪽 그리고 아오르타 옆쪽을 관찰해야 되겠고 이 경우에 잘 보이지 않을 때는 환자가 물 한 300cc 이상 마신 후에 관찰하면은 게스 섀도우를 없애고 관찰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참고 문헌에서는 가이드라인에서는 정상적인 아드레날 글랜드는 초음파에서는 관찰하기 어렵다. 그리고 정확 엄밀하게 말해서 우리가 그 초음파에서 관찰을 했는 경우도 정상적인 경우라면은 아드레날 리전이라고 부르는 것이 좀 더 정확하겠다. 그리고 프라이머리 스캔에서는 그 CT가 좀 더 정상적인 사이즈의 아드레날 글랜드를 보이는 데 있어서는 우월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드레날 글랜드 역시 비나인 마이오가트 존재하겠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데노마, 페오크로모사이토마 등이 있겠고, 칼시노마, 메타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 앞서 강의에서 선생님들이 이러한 감별점을 소개를 시켜주셨는데요. 이와 같이 이쪽은 비나인 마이오가트 또는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병균이 되겠고, 비나인인 경우에는 대부분 호모제너스하고 웰디파인 하이포베스큘라, 말리그넌트 경우에 있어서는 헤테로제너스하거나 또는 베스큘라리티가 높은 경우가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만으로 제 생각에는 아드레날 글랜드에서 병변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했다고 보고, 감별하는 것은 초음파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대한내과학회에서는 이와 같이 지침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부신 우연종이라 하면 특별한 증상이나 징후가 없이 우연히 발견된 부신의 1cm 이상의 종괴를 우연종, 인시덴탈로마라고 하는데, 하나의 진단 기준만으로는 악성을 구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와 같은 소견을 보고 악성을 추정을 하겠습니다. 보통 4cm 이상 정도의 크기거나 또는 너니넨스 CT에서 하우스필드 유닛이 높은 경우, 또한 조형 증강 CT를 했더니 조형제가 워시아웃이 덜 되는 경우, 또한 균질하지 않거나 헤테로제너스하거나 또는 주변 조직 침범이 있는 경우 당연하겠고요. 또는 이와 같이 스테로이드의 대사 산물이 증가한 경우를 악성을 시사할 소견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진료 지침 공부안에서는 우연종이 발견되면 모든 환자들은 이와 같이 1mg 덱사메타손 서프레션 테스트를 하게 되겠고, 또한 페오크로모사이토마를 감별하기 위해서 카테콜라민에 대한 워크업을 하겠습니다. 또한 고혈압이나 저칼륨 혈증에 따른 알도스테론에 대한 워크업도 해야 되겠고요. 초기 검사로 반드시 이넨스 CT를 할 필요는 없고, 비조용 증강만을 너니넨스 CT만으로도 구분은 가능하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스테로이드 호르몬에 대한 정부 물질 또는 대사 산물을 확인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제가 저번에 봤던 분인데 40세 여자분이고, 간암 검진에서 우연히 초음파를 40세에서 초음파를 했었는데 좌측 키드니 어퍼콜 쪽으로 해서 이와 같이 한 3cm 정도의 종류가 있었고요. 그때는 제가 동영상을 남길 생각을 하지는 못했었는데 이와 같이 병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인근 종합병원으로 보내서 이와 같이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테스트를 했었고, 그냥 non-functioning 인시덴탈로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워크업만 하도록 권고를 받았습니다. 재승례는 아니고 이재준 원장님 증례 때 52세 여자 환자고 에피가스릭 디스컴포트로 가는데 여기 보면은 에피가스릭 롱지튜디널 측면에서 약간 옆으로 기울여서 봤더니 이번에는 트랜스버스 스캔 또는 코스탈 스캔에서 보면은 역시 아드레날 글랜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광 초음파에 대해서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광 초음파는 이와 같이 여자는 그 유테러스와 콜론의 앞쪽에 위치하게 되겠고, 심피시스 퓨비스의 뒤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콜론 앞쪽으로 위치하게 되겠고요. 이와 같이 전체적으로 보면, 옆에서 보면 약간의 삼각형 모양을 띠고 있고,
그 양쪽에 좌우의 유레터 오리피스와 유레스라 오리피스 쪽으로 해서 이와 이 영역을 트라이곤이라고 해서 이 부위가 좀 더 관심의 영역이 되겠습니다. 보통 방광의 용적은 600에서 800cc 정도 되는데 한 400cc 정도 차면은 보통 환자가 소변을 가야 되겠다라고 느끼는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약간 소변이 마려운 상태로 검사를 하는 게 좋겠고, 방광이 너무 너무 풀 디스텐전 되거나 또는 너무 디스텐전이 덜 된 경우에 역시 병변을 발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소변을 약간 화장실을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가 적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장 초파 세팅과 거의 같겠고, 수프라푸비계에 의해서 배꼽 밑에서 심피시스 튜비스 바로 위쪽에서 관찰을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에서 끝까지 관찰하는 게 필요하겠고, 그리고 트라이곤에서 꼭 확인하고, 그리고 베지코 유레스 정션, 유린이 나오는 곳을 꼭 포함시켜서 관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양쪽에 유레터 오리피스 양쪽 사이는 이와 같이 약간의 근육층으로 인해서 크레스트처럼 약간 융기되어 있고, 또한 유레스라 오리피스 쪽에서도 약간 융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병변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감별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급여에 따른 표준 영상은 이와 같이 4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방광 상부를 먼저 스캔하고 중부, 경부를 스캔하고, 그리고 유레스라 오리피스 쪽에서 이와 같이 사지탈 섹션으로 현장을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상부, 중부, 유레스라 오리피스 쪽에서 관찰하고요. 그리고 사지탈 섹션에서 이렇게 관찰하고, 이거는 약간 제가 상복부 초음파하면서 같이 했던 분이라 이 당시에 약간 좀 블레더 필링이 조금 덜 되었던 분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양쪽 유레스라 오리피스 쪽, 양쪽 유레스라 오리피스 쪽에서 이와 같이 도프를 켜고 잠시 관찰하면 이와 같이 유린이 방광 안으로 뿜어져 나오는데 이를 유린 제시라고, 유테라인 제시, 유레테라 제시, 유테라인 제시 아니고 잘못 썼습니다. 유린 제시라고 해서 이 병변에 이 도플러에서 제시 보일 경우에 있어서는 이 부위에는 적어도 오리핏 obstruction이 없다는 점을 시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방광을 관찰할 때 처음에는 거의 심피시스 튜비스 그리고 거의 팬티 라인 어느 정도 허리끈을 풀고 팬티 라인 선에서부터 약간 푸빅 헤어가 보일라 말라 할 그 정도 레벨에서부터까지 내려서 보시는 게 좋겠고요. 사지탈 섹션에서도 보시면 좌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쭉 하면서 유레스라 오리피스가 관찰되고 양쪽에 프로스테이트가 관찰되는 부위를 사진을 남겨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키드니, 아드레날 글랜드, 블레더 이렇게 총 사진을 다 찍게 된다면 12개의 표준 영상이 필요하게 되겠고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특징이고, 하지만 그리고 발견한 것만 디텍션이 DDX보다는 좀 더 주안점을 줘야 되겠고,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지만 이와 같이 내 눈으로 꼼꼼히 살펴보면은 병변을 발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관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중에 질문이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질문 없으시면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이승영 원장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본 강의는 모두 마치고 자유롭게 현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